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공중에서 몸을 우아하게 비트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네 발로 안전하게 착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마법사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몸속에 숨겨진 지극히 정교하고 과학적인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양이 낙법, 즉 정의반사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능력 덕분에 고양이는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고양이는 공중에 던져진 후 몸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단 1초에서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뒤집힌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 고양이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물리학에 있습니다. 혹시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천천히 돌던 선수가 팔을 몸에 붙이면 회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회전하는 물체의 전체 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피겨스케이터는 처음부터 얼음을 밀어 회전하기 시작하지만 자유낙하하는 고양이는 처음 회전력이 0입니다. 회전하지 않던 물체가 어떻게 스스로 회전해서 몸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고양이 낙법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자 물리학의 원리를 가장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지점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의 덩어리가 아닌 두 개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마치 허리를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 두 부분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전체 가군동량을 0으로 유지하면서도 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해결책이죠. 자, 낙하가 시작되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양이는 앞다리를 몸 안쪽으로 바짝 끌어당깁니다.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오므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어 적은 힘으로도 상체를 쉽게 회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고양이는 뒷다리를 바깥쪽으로 쭉 뻗습니다. 이는 하체의 회전 관성을 극대화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고양이는 척추를 비틀어 상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시킵니다. 이때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하체는 아주 조금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상체는 많이, 하체는 적게요. 상체가 180도 가까이 돌아 지면을 향하게 되면 고양이는 즉시 반대 동작을 취합니다. 이번에는 쭉 뻗었던 뒷다리를 몸쪽으로 당기고 오므렸던 앞다리를 쭉 펴니다. 이제 하체의 회전 관성이 작아지고 상체의 회전 관성이 커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척추를 다시 비틀면 이번에는 하체가 매우 빠르게 회전하여 상체와 나란히 정렬됩니다. 마침내 고양이의 몸 전체가 지면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초 남짓한 시간에 완벽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고개에 가까운 움직임은 고양이의 특별한 해부학적 구조 덕분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척추에 있습니다. 사람의 척추뼈는 33개인 반면 고양이는 꼬리뼈까지 합쳐 50개가 넘는 척추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척추 사이의 디스크는 매우 탄력적이어서 몸을 최대 180도까지 비틀 수 있는 놀라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쇄골, 즉 빗장뼈에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고양이의 쇄골은 다른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작은 흔적으로만 남아 근육에 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고양이의 어깨는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을 비틀 때 어깨가 걸리지 않게 해주고 좁은 틈을 빠져나갈 때 몸을 가늘게 만드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향을 모른다면 이 모든 능력은 무용지물일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이자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관제탑은 바로 귀 안쪽에 있습니다. 고양이의 뇌에는 전정기관이라는 아주 정교한 평형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방골이관과 이석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기울어지거나 회전하면
전정기관 속의 림프액이 움직이면서 미세한 섬모세포들을 자극합니다. 이 정보는 즉시 뇌로 전송되어 현재 몸이 공간의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1초의 오차도 없이 고양이에게 내장된 최첨단 자이로스코프 센서인 셈이죠. 인류가 고양이의 이 놀라운 능력을 과학적으로 포착한 것은 생각보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1894년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에티엔 줄 마레는 연속사진 촬영술을 이용해 이 순간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거꾸로 떨어뜨리면서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연속된 사진을 찍어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인 떨어지는 고양이라는 논문은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법이나 신비한 힘으로만 여겼던 현상이 명백한 물리학과 생체역학의 원리에 따른 것임을 처음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마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척추를 비틀어 스스로 회전력을 만들어낸다. 이 한 문장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미스터리의 문을 연 것입니다. 고양이의 완벽한 자세, 제어 능력은 현대 과학 기술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들은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자세를 회복하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고양이의 낙법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붕괴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상상해보세요. 이 로봇은 무너진 건물잔의 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공중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양이처럼 몸을 비틀어 안정적인 자세로 착지할 수 있다면 임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네 아셀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고양이의 움직임을 모방한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설계는 수억 년의 진화를 거친 최고의 교과서인 셈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에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양이의 낙법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파나 침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경우 몸을 완전히 돌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옆이나 등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1987년 뉴욕의 동물의료 센터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떨어진 132마리의 고양이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90%가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위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도 살아남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양이가 일정 높이 이상에서 떨어지면 종단 속도에 도달한다고 설명합니다. 더 이상 가속되지 않는 이 상태에 이르면 고양이는 오히려 근육의 긴장을 풀고 몸을 활짝 펴서 낙하산처럼 공기 저항을 최대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충격을 분산시켜 생존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운이 따른 결과일 뿐 고양이가 초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절대로 시험해선 안 됩니다. 결국 고양이의 낙법은 단순히 하나의 반사신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법칙을 체화한 본능, 수억 년에 걸쳐 완성된 해부학적 걸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찰나의 순간에 조율하는 정교한 신경계가 함께 연주하는 한편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가군동량 보존, 유연한 척추, 떠있는 쇄골, 그리고 귀하는 GPS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는 이처럼 놀라운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의 몸짓 속에도 우주의 법칙과 진화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반려묘가 다음번에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그저 귀여운 행동으로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펼쳐지는 작은 우주의 교향곡을 잠시나마 감상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알아갈수록 더욱 신비로운 것입니다. 작은 발견들이 모여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야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